안녕하세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오키아르입니다. 오늘은 라오스의 군대 그리고 병역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스는 사회주의 일당제 국가로서 군대가 국가의 중요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인민혁명당 라오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군대는 단순한 국방 조직을 넘어서 당과 국가를 보호하는 정치적 도구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 라오스 군대의 공식 명칭은 라오스 인민군입니다. 라오스 인민군. 언제 만들어졌냐면 1949년.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름이 라오 이사라군, 그 이후에는 라오 인민군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처음에는 라오스 독립을 위한 저항 운동에서 출발을 했고 역시 베트남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면 라오스 내전 1959년에서 1975년 바떼라오, 이제 이 공산당 세력이죠의 군사 조직으로 활동을 했다. 현재는 국가 방위뿐만 아니라 정부 및 공산당 보호 역할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최고 통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국방부 장관, 라오스 정부의 국방정책 책임자죠. 그리고 총참모장, 군사작전 및 국방 전략 운영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 라오스 군대가 대략 2만 9천에서 3만 명 정도 된답니다. 여기엔 또 예비군도 포함이 되어 있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 경험이 있는 베트남군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방위력 증강을 위해서 중국하고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을 일부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라오스의 병역은요, 병역은 의무제입니다. 의무제. 일반적으로 18세에서 25세 남성이 징집 대상이다. 복무 기간은 대략 18개월 정도 되고, 대상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체 검사를 통과한 남자들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럼 여자는요? 여자는 징집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자원에서 입대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 군인들은 주로 의료, 행정, 통신, 보급 이런 부서에서 활동을 한다. 그래서 일부 그냥 특수부대에 여성 대원이 포함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라오스도 역시 예비군 제도가 있습니다. 전역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예비군으로 편성이 된다. 그래서 그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동원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오스 군대는 이제 주로 어떤 일을 하느냐? 당연하게도 국방 및 영토 방어를 하죠. 태국, 베트남, 중국, 미얀마, 캄보디아 이렇게 5개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국경 수비대 역할을 한다. 그리고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메콩강, 이 나라 1800km 메콩강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불법 밀수 그리고 마약 거래 단속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군대는 단순한 국방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라오스 인민혁명당의 보호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반정부 활동 감시도 하고 진압을 하죠. 이때는 공안부가 우리로 치면 내무부 정도 됩니다. 여기 협력하여서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역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부 행사를 군이 보조를 하며 국가 기념일 및 군사 퍼레이드도 참석한다. 그래서 2024년에 아센 회의 했잖아요. 그때도 보니까 경찰들하고 군인들이 같이 거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군사적인 협력이 굉장히 끈끈하죠. 훈련도 그렇고 무기 등도 지원을 받습니다. 라오스 베트남 국방 조약을 통해서 베트남군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하고 군사 협력을 역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군사 장비, 결국은 돈이죠. 국방비는 다 돈 아닙니까? 그죠? 우리 미국 천조국 하죠. 국방비에 천조를 씁니까? 하여튼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고 라오스 형편상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라오스 군대가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느냐? 소총은요, 우리 돌격 소총 있죠. AK-47 계열. 구소련은 중국산이죠. 그리고 장갑차는 러시아 및 중국제 경장갑차가 운용되고 있다. 항공기는
우리 들어봤던 미그기, 미그 21 전투기, 그리고 헬리콥터는 미우 17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우리 라오스에도 그 K1입니까? 그거 수출해야 되지 않나. 근데 라오스는 이 주변 5개 나라가 적성 국가가 없어요. 적대적인 국가가 없으니 또 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근데 국방비 쓸데없는데 돈을 많이 안 쓰는 거죠. 해군은 여기도 해군이 있어요. 우리 라오스가 내륙 국가인 거 아시죠? 근데 해군은 무슨 일을 하느냐? 메콩강에서 이제 방어용 소형 함정 및 경비원 운영을 하는데 주로 하는 길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마약 단속이라든지 뭐 밀수 단속 이런 쪽에 주로 투입이 된다. 자, 라오스 군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정치적 역할이 크다. 인민혁명당하고 밀착된 정치적 조직이다. 그리고 이 나라는 쿠데타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당하고 정부가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없죠. 2003년 이후로는 그게 없는데 반정부 활동이라든지 진압 업무를 수행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경 수비대 및 치안 유지 역할도 역시 한다. 가끔 태국, 베트남 뭐 국경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게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럼 제일 큰 일이 뭐냐면 마약 밀매 단속, 그리고 불법 이민자 감시 등 국내 치안에도 적극 참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베트남과 긴밀한 군사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 라오스군의 훈련, 군사 전략은 베트남군의 모델을 기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트남과 군사 동맹이 강력합니다. 필요시에 베트남군이 라오스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75년 그 월남전 있죠. 그때도 역시 베트남군이 지원을 많이 했었고 거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인도 차이나 반도에 사회주의 국가 2개 있잖아요. 라오스, 베트남. 그러니까 둘이 친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라오스가 아무래도 베트남보다는 여러 가지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원을 많이 받을 것이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라오스 군대는 국방뿐 아니라 정권 유지 및 국내 치안 유지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병력 의무제가 시행되지만 예외가 사실 많고 실제 복무하는 인원이 제한적이죠. 뭐 법으로 다 들어가면 먹이고 채우고 훈련시키고 이거 다 돈이잖아요. 그죠? 군대는 라오스 인민혁명당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정치적 역할도 수행을 한다. 그리고 베트남과 군사적으로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고 중국과도 협력이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경 방어, 그다음에 마약 단속, 비전통적 군사 훈련도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오스 군대는 국방 조직뿐만 아니라 당과 국가 이념을 수호하는 핵심 기구로 운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라오스의 군대와 병역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